수학적 사고 3. 약속. 수학이라고 하면 복잡한 계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학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수학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계산하여서 답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네 가게에서 1,5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대형마트에서는 1,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마트까지 갔다 오기 위해서는 교통비로 2만 원에 들어가는데 몇 개 이상 사면은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이익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고 답을 얻습니다. X개를 산다면은 동네에서 사는 것은 1,500 곱하기 X1이 될 겁니다. 마트에서 산다면은 2만 원 더하기 1,000X1이 되겠죠. 마트에서 사는 것이 더 싸다는 것은 1,500X가 2만 더하기 1,000X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40개 이상 구매할 때는 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이익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지만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프로세스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겪는 일상의 문제 또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제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해결한 것을 현실적인 상황으로 파악해서 원하는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현실 세상과 수학 세상이라는 운유법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현실 세상의 문제를 수학 세상으로 가져와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값을 다시 현실 세상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학 세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처럼 수학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약속이고 규칙이죠.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겁니다. 수학을 배우는 것은 이런 수학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약속과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언어를 이해하고 그 처리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는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하나 살펴보시죠. 7로 나누면 나머지와 목이 같고 3의 배수인 수를 찾으세요. 수학 언어를 사용해서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수를 B라는 수로 나눌 때 수학에서는 Q라는 목과 R이라는 나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것이 수학 언어입니다. 이 수학 언어를 활용해서 7로 나누면 나머지와 목이 같은 수. 가령 이런 수를 n이라고 그러면은 이 n은 7 곱하기 r 더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와 목이 같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r이라고 쓰는 건데요. 이것은 다음과 같이 n이 8의 배수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r은 7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r의 값은 0, 1, 2, 3, 4, 5, 6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n은 8r인 수는 0, 8, 16, 24, 32, 40, 48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3의 배수인 수를 찾으면 24와 48이 답입니다. 수학에서 어떤 수를 나눌 때 나머지와 목을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효과적인 표기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수학 언어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수학 언어를 활용하면 사례로 살펴본 것처럼 현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수학 언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은 대단히 추상적이죠. 현실 세상에 있는 구체적인 것을 추상화해서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약속들을 잘 이해하고 수학적인 처리를 할 때는 추상적인 생각에 약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보시죠. 예를 들어서 7가지의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다음 두 개의 덧셈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4와 7은 이미 사용했는데 나머지 수들 중 다음 두 개의 덧셈식을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수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1에서 7 사이에 있는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빈칸을 넣어서 4와 7을 만드는
방법, 여기에 사용되지 않는 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최종적으로 식이 완성되었을 때 이 4개의 빈칸을 모두 채운 수들의 합은 4 더하기 7, 10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7가지 수 중 4와 7을 제외한 1, 2, 3, 5, 6의 합은 17입니다. 결과적으로 17 빼기 11은 6. 6은 사용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4개의 수를 빈칸에 각각 넣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추상적인 생각의 힘이라는 거죠. 이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푸는 문제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1에서 10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다음 3개의 덧셈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6과 9, 그리고 10은 이미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7개의 수 중 다음 3개의 덧셈식을 완성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수는 무엇일까요?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6개의 수를 다 더한 값은 6 더하기 9 더하기 10, 25입니다. 이래서 10가지의 수들 중 6, 9, 10을 제외한 수를 다 더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8은 30입니다. 따라서 30 빼기 25는 5. 5는 빈칸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상이 있고 수학 세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학 세상에서 활용되는 수학 언어의 약속과 규칙을 배우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학 공부하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쓰는 언어,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쓰는 언어 다 다르죠. 우리말로 사랑해라는 말을 영어로는 I love you, 중국어로는 워 아이니, 일본어로는 아이시대로, 그리고 독일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뜻이지만 전혀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만일 한국 수학과 미국 수학, 일본 수학이 다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다른 기호를 사용한다면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내용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각 나라마다 수학 기호가 다 따로 있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겠죠. 근데 수학은 같은 수학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프랑스 사람 모두 다 같은 수학 기호를 쓰고 다른 약속의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같은 수학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공부할 만하죠.